보통 주식시장을 이제 설명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패턴, 추세, 파동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가와 시간, 가격 가치와 시간 가치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데 주목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주목한 어떤 선각자들이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혼자서 자꾸 떠들어가는 이야기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태는 어디에 있었나.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큰 흐름은 일단 파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각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시장에서 주목했던 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삼아보고 싶네요.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파동이라는 것을 주목했던 사람들은 파동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과 미국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이 기자모리라는 분이 원래 그 파동을 구파동 이론을 일본에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케다라는 분이 삼법형, 사케다의 5법이라 그래서 삼천삼봉 이런 어떤 5법형 어떤 패턴을 주장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분은 봉 패턴의 분석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사케다라는 분이 얘기한 것은 이 파동론과 바로 관통하는 일맥이 닿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자모리의 어떤 파동은 거의 엘리어트 파동을 거의 완전히 표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은데, 실제로 이분과의 어떤 시대적 연관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명한 분이 그 미국의 엘리어트 파동을 창시한 엘리어트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우 이론을 만들어냈던 다우 이론의 어떤 창안자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파동이라는 것은 주가를 움직이는데 웨이브가 파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문제는 이 파동의 높낮이나 이 파동의 각도를 알지 못하니까, 파동의 만약에 각을 알지 못하면 이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시간이 갈 거고, 이 파동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면 시간이 짧게 반복할 텐데, 파동이 높이와 낮이라는 데는 이분들이 주목을 했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면 다음 파동이 도래할지 하는 데 대해서는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또 다른 눈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하학적 각도의 원리를 쓴 게인이란 분이죠. 이 게인이란 분은 목화, 선물, 금, 은 이러한 어떤 그 파생 거래를 하면서 90%가 넘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기하학적 각도의 원리라는 책에서 주가의 시간당 가격 가치의 대비를 8개의 각으로 시장을 차트를 분리한 다음에 주가가 현재 이 각도를 따라서 움직이면 강세 국면, 그 다음에 이 각도를 따라서 가면은 각도가 약해졌고 45도 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약세 국면에 진입한다 해서 미리 차트에 각을 그어두고 이 각을 따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각도에 대한 얘기를 꺼냈고, 그 다음에 또한 구마자와 다케사부라는 분이 있는데, 이 구마자와 다케사부라는 분이 또 각도에서 주목을 했던 사람입니다. 끝끝은 차트로 유명한 분이죠. 아마 이분의 책이 한국경제평론이라는 출판사에서 예전에 번역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주가 차트를 이렇게 끝근선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끝근선에서 우리가 각도 보정 이론을 저는 이분의 말을 제가 의역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의 끝근선 차트의 각 원리는 이 각이 같게 그려져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만약에 이러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 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각도의 주추세의 각을 보정하려는 각도의 흐름은 꼭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어떠면은 그 이야기의 모태가 되었던 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끝끝는 차트는 고점이 돌파되었을 때 첫 번째 눌림목이 매수 찬스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인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크게 파동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최소한 이 기자모리, 사케다, 그 다음에 엘리어트 다우, 그 다음에 이분들은 파동에, 그 다음에 시간 가치에 주목한 혹은 각도에 주목한 분은 겐과 다케사부로, 이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떤 선구자적 위치에 서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하죠.
우리가 보통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동이라고 말을 하면 뭐 다우 같은 분들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우에서 다우 이론에 보면 제일 큰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주 메이저 트렌드라고 얘기하죠. 주 추세라는 것이 시장에는 반드시 존재한다. 즉 하나의 긴 추세가 주식시장에는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주 추세를 만들어가는 중간 에너지의 합이 웨이브, 즉 파동이다라고 다우 이론은 설명을 합니다. 즉 이러한 어떤 긴 추세, 이 주기, 보통 15년에서 30년에 가까운 이 긴 주기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이 주기들을 설명하는 이 메이저 트렌드, 이 상승하는 주 추세를 이루는 그 안에서 이러한 파동을 만들어가는 것, 요게 바로 웨이브, 즉 파동이다라고 다우는 설명을 하고, 이 파동 속에서 다시 세분되는 이러한 어떤 소파동들, 이런 것을 잔물게이드다, 그래서 리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우라는 분은 여기서 보통 우리가 메이저 트렌드, 웨이브, 리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분 이야기는 뭐냐면 상승과 하락이 크게 교대되는 경제 흐름 속에서 파동이 존재하고 그 파동을 구성하는 잔물결이 다시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엘리어트 기자모리라는 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일본 사람 기자모리는 제가 꼭 여기서 표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개의 파동이 주식시장에는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실제로 상승한 국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국면이고 중간에 미약한 반동파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로는 뭐냐면 파동이 첫 번째 가는 거를 유년기, 두 번째를 소년기, 꺾여서 반동하는 것을 청년기, 다음 추세를 장년기, 제일 마지막 추세를 노년기, 이렇게 인간의 나이가 먹어가면서 들어가는 세대를 비유를 해서 9개의 파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자모리는. 이분이 보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진 것 같지만 하락파동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현재 이 그림을 눈여겨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에서 말하는 A, B, C 파동을 이야기하고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야기하는 1, 2, 3, 4, 5 파동의 파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라카미 구니오라는 분이 말한 경기 수축과 쇠퇴의 사이클로 보면 실제로 경기가 추진기, 그 다음에 반동기, 그 다음에 왕성기, 다시 반동기, 거조기, 쇠퇴기, 반동기, 침체기에 이른다는 경기 수축 확장 이론의 파동과도 또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동을 이야기한 분들은 뭐 많습니다. 경제에서 파동을 이야기한 분들은 뭐 키친 사이클, 뭐 쿠즈네프 사이클, 콘트라테프 사이클, 뭐 이러한 우라카미 구니오의 경기 수축 팽창 사이클 할 것 없이 경제학에서 모든 경제 이론은 사이클을 따라가고 이 사이클은 웨이브의 모양을 띈다라는 것은 모든 경제학자나 정권학자나 다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